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적어준 종이를 찢어 시어머니 얼굴에 던져버리고 왔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약간 넘은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이제 아이들도 대학에 갔고 저희 남편과 알콩달콩 지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중년에 큰 문제가 하나 터져버리네요. 저는 당시만 해도 꽤 늦은 나이라 생각될 때 결혼했습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큰 뜻이 없었는데 한창 노처녀라 불릴 때쯤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저희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이었는데 숫기는 없지만 업무에는 확실한 모습, 우더른을 존중하면서 큰 트러블 없이 사회생활하는 모습에 끌려 구애하는 것을 받아줬어요.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참 결혼하기 전에는 세상 소녀 같고 순둥이 남편과 비슷한 성향인 것 같은 시어머니가 돌변했습니다. 처음엔 저더러 너는 이제 우리 식구다. 항상 처신 잘하고 어른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시기에 당연한 말씀이다 싶어 네 하고 말았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명 시자짓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성향 자체가 워낙 순해 딱히 저에게 불만도 없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은근히 시어머니에게 동조하는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물론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형제들한테도 대든 적 한 번 없었다 하네요. 누군가와 마찰을 빚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남편 성향 자체는 이해해요. 당연히 저와 가정을 이루면 제 편을 들어줘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순둥순둥한 성격이 좋았거든요. 좋게 말하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나쁘게 말하면 회피하는 성향이 강하고 다 남일같이 느낀단 거죠. 남편과 저는 결혼한 후로 크게 언성 높여 싸운 적조차 없습니다. 애초에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고 필요한 것,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척척 해줘요. 제가 오래 돌아다녀 다리가 부은 날이면 마사지를 해주고 스트레스 받은 날엔 못 먹는 매운 것도 눈물 흘려가며 함께 먹어주고요. 그런 남편이 고부 갈등에는 가만히 있으니 시어머니는 더 기세등등 날뛰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꼬박 20년을 내내 그래 오셨어요. 저희는 신혼 초부터 쭉 맞벌이 중이에요. 저는 공무원, 남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남편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공기업으로 이직하고 싶다 해서 결혼하고 난 후에 준비하는 동안 약간 금전적으로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자녀 계획도 세워야 하고 집 사려면 돈도 필요해서 정말 아끼고 아껴 살고 있었는데요. 저희 시모는 너네가 돈 부족할 일이 뭐가 있냐, 맞벌이하며 쪼들리면 이상한 거다 하시대요. 저희 결혼할 때 한 푼 지원받았던 것도 없어요. 오히려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편이 꼬박꼬박 생활비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숨은 속뜻은 나한테 돈도 안 주면서 뭐 하는데 돈을 다 쓰냐? 였던 거예요. 심지어 남편 대학 땐 시모가 무리하게 끌어다 쓴 남편 명의 빚 때문에 고생 꽤 했다 하더라고요. 그 시절 변변찮은 집안에서 대학 다니는 것 자체로도 힘들었는데 남편은 빚까지 갚느라 각종 아르바이트며 막노동까지 안 해본 게 없답니다. 그걸 알고 있어서 결혼한 후에 저희 돈은 전적으로 제가 모두 관리하고 있어요. 모았던 돈, 월급이나 상여금 등으로 들어오는 돈까지 모두요. 적당히 용돈 타다 쓰고 부족한 것 있으면 제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워낙 집돌이라 돈 쓸 데도 없어 용돈을 조금씩 모은 게 있었나 봐요. 애초에 그런 돈은 아예 건드리지 않겠다 약속했고 저도 제 용돈에서 남은 부분은 따로 저축하기도 해요. 그런데 시모가 이걸 알게 됐고 남편더러 다달이 10만 원씩 따로 이체하라 했더라고요. 용돈 받는 날까지 정확하게 알아서 뒤에서 몰래 뜯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달라 하니 거절도 못하고 계속 줬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회사에 걸어 다니더라고요. 저는 당시 근무지가 꽤 멀어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차 타고 가다가 걷고 있는 남편 보고 추궁해서 알아낸 사실이에요. 왜 바쁜 출근길에 걸어 다니냐 했더니 사실 교통비가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용돈 남은 것도 모으고 있다 하더니 왜 부족하냐 물으니 그간 사정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답답했지만 그동안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편도 30분 거리 걸어 다녔을 남편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자기 엄마 용돈 주고 싶어 걸어 다니는 걸 어쩌냐, 모른 척 했어야 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막상 제 일이 되니 그렇게 너는 너, 나는 나 딱 잘라 행동하기 쉽지 않더군요. 그 길로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용돈 필요하시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애가 참 센스가 없다. 다른 며느리들은 말하지 않아도 때 되면 척척 목돈까지 준다 하더라. 그걸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물어보냐 하더라고요. 한숨이 나왔지만 당시 제 생각으로는 언성을 높일 만한 일도 아닌 것 같아 알겠다 했습니다. 달에 20만 원씩 용돈 드리는 걸로 합의 봤어요. 그 뒤로 또 돈 필요할 때마다 남편한테 손 벌렸는지는 모르겠고요. 또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셨는지 결혼 연차가 차니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민폐를 끼치고 다니더라고요. 제 오빠, 친구 등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어머니는 그곳에 어김없이 방문하셨습니다. 가서 음식도 공짜로 먹고 물건도 그냥 가져오고 하셨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중에 연락받고 오빠나 친구들에게는 제가 따로 돈은 보내줬어요.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사과까지 해야 했는데 얼마나 낯이 뜨겁던지요. 그런 시어머니가 참 싫고 혐오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억척스러움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남편 어릴 때 시아버지가 사업 한 번 실패하시고 잘 살다가 한 번에 폭삭 무너져 앉았거든요. 물론 아버님께선 지금까지도 열심히 돈 벌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된 직장 다시 들어가서 집안 일으켜 세우셨어요. 심지어 아주버님 남편이 다 큰 후라 시어머니도 말년 편하게 보내고 계신 거예요. 대신 돈은 아버님께서 다 관리하셔서 어머니가 용돈을 타서 쓰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해해 보려고 장장 20년을 참았습니다. 또 손녀 손자는 끔찍이도 아끼셔서 저희 애들과는 사이가 좋아요. 그 후로는 시집살이 시키려 해도 애들이 말리거나 화내서 좀 잠잠했던 순간들도 있었고요. 남들이 겪었던 시집살이는 대부분 다 당해봤어요. 정말 다행인 건 시아주버님이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랑 같이 사셨단 거죠. 제가 때때로 반찬도 해다 드려야 했고 빨래도 해준 적이 꽤 있었지만 같이 살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신다네요. 늦은 나이이지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면서요. 저희 부부나 아이들도 굉장히 축하해드렸어요. 아주버님도 저희 남편과 비슷한 성격이라 나이 들어서는 여자 만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저 집안에 느지막이 경사가 났다 싶었는데 시어머니를 깜빡한 겁니다. 아주버님께서 결혼하고 분가하시면 시부모님은 둘이서 사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불길한 생각이 스치더군요. 경기하듯 일어나 자려 하는 남편 붙들고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당신에게 뭐라 언질한 거 없었냐고요? 남편은 딱히 없었다는데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하루하루 가시밭길 걷는 것처럼 지냈는데 아주버님 분가가 확실해지자마자 바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 들어 노인인데 둘이 살면 언제 갈지 모른다. 쓸쓸하게 혼자 가고 싶지 않으니 니들이 우리를 좀 모셔라 하더라고요. 저희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 예상은 했어요. 아주버님께서 그간 오랜 시간 어머니를 책임지셨으니 저희 역시 그럴 때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와 남편이 상의했던 건 어머니를 가까운 곳에 모시는 거였어요. 저희 네 식구만으로 복작복작한 집에 어머니 방을 따로 내어드릴 수도 없고 당장 이사를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가까이 사시고 자주 들여다보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걸 어머니께 말씀드리려 했는데 당신께서 먼저 집에 한번 들르겠다 하시더라고요. 잘 됐다. 그때 말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상한 걸 써오셨어요. 이건 또 뭔가 싶어서 보니 시어머니가 쓰신 며느리 10계명이란 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게 뭐냐 여쭤보니 앞으로 우리가 같이 살면 제가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추려서 적어놓은 거라 하시네요. 그동안 내가 지켜봤는데 지금까지는 내 살림도 아니라서 별말 안 했다. 근데 이제 같이 살면 다르겠지? 하시면서 나중에 손주 며느리 생기면 너도 똑같이 가르쳐라. 요즘 애들 되바라진 게 봐줄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던데 너도 배워둬. 나쁠 것 없다. 덧붙이시더라고요. 뭐라 말하는데 사실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남들 노년 준비도 하고 애들 다 키우고 편하게 산다는데 나는 또 시어머니 시중이나 들게 생겼구나 생각하니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 첫째가 시댁을 친정보다 중히 여기고 정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찾아라 였습니다. 저희 친정은 제가 어머니께 드린 용돈이랑 똑같이 드렸던 돈도 다 모아서 돌려주셨어요. 저희 부부에게 주는 게 아니라 손주 손녀들 등록금 보태주라는 거라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시댁을 친정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설령 돈을 모아주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시어머니 존중하고 존경할 마음 눈꼽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저도 사회생활 할 만큼 했고 어머니만 없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동안은 공직 있으면서 이혼하거나 시어머니랑 연 끊고 살기라도 하면 제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참았던 부분도 있어요. 여전히 보수적인 집단이고 소문은 발보다 빠르니까요. 저희 친정부모님 생각해서 항상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저도 이젠 나이가 들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10계명이란 걸 받으니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과 완전히 정반대 성향이라 나름대로 성격도 고집도 있으신 시아버지가 이걸 알고 계실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선 내내하고 조만간 시댁으로 찾아뵙겠다 했습니다. 시부모님, 아주버님, 남편과 저까지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가 주신 며느리 10계명을 꺼냈어요. 다들 식사하고 후식 먹다 발견해서 그게 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시아버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아주버님도 진짜 엄마가 쓴 거냐며 깜짝 놀라서 되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며느리 교육하는 건데 뭘 놀라냐 하시대요. 아버님께서는 그동안 당신이 며느리 잡는 거 나도 옛날 사람이라 다 이해해보려고 했다. 근데 같이 산다니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잖아 하시네요. 제가 예상한 것처럼 전혀 합의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시댁 식구들 다 있는 어수선한 자리에서 종이를 쭉쭉 찢어버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한테 찢은 종이는 던져버렸어요. 긴 말할 거 없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못 산다. 앞으로는 안 보고 살고 싶다 했습니다. 저에게 달려들 듯 소리를 지르고 일어서는 시어머니에게 아버님께서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제발 그만 좀 하라면서요. 어디 그런다고 들을 시어머니인가요? 솔직히 지금까지 가만히 있고 절대 중재 안 해주던 시댁 식구들도 다 가증스러워 보였습니다. 눈앞에 며느리 10계명 같이 말도 안 되는 증거가 있으니 그제서야 열내는 척하는 거죠. 그동안 제가 해다 드리는 반찬 맛있게 드시고 살림도 봐주니 편하셨을 겁니다. 같이 사는 시어머니 비유 맞춰주고 저만 희생하면 아무런 문제 없다 생각하셨을 테고요. 남편에게도 당신도 내 말에 동의하면 군말 없이 따르고 아니라면 여기서 당신 어머니랑 살아. 난 더 이상 못해.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차에서 시동 걸고 한숨 고르고 있는데 남편이 뒤따라왔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다며 안아주고 모두 제 뜻대로 하자 합니다. 여태까지 내 엄마라 참고 기다려준 것 알아. 이제 그만해도 돼. 하더군요. 그런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불쌍해서 붙잡고 엉엉 울어버렸어요. 마음고생하고 우는 건 딱 오늘까지만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후로 시아버지에게서는 미안하다는 문자 하나, 시어머니에게서는 육두문자가 담긴 문자가 왔지만 차단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영영 연 끊고 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당장 몇 년은 안 보고 살아도 된다 생각하니 20년간 가슴에 얹혀져 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동안 20년간 세월은 고구마였지만 앞으로는 사이다처럼 뻥 뚫린 인생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며느리 10계명은 뭔가요? 아들에게 의지하고 살려면 며느리에게 잘 보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참 멍청한 시어머니인가 보네요. 시아버지도 똑같은 사람이면 판단이 쉬울 텐데 쓰니님이 시아버지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래도 약해지지 마시고 마음먹은 대로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